유엔 봉사단 10기 오늘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유엔 봉사단의 우리 김성재 총재님 또 안원식 이사장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인데 이건 이제 제가 맡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위기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할 때까지 이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되느냐, 지금 이 대표적으로 신용복의 그 사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저의 대학교 바로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사건에 관련이 돼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고문도 당하고 국가정보원에 가서도 제가 조사도 받고 국군 보안사령부도 가서 조사받고 감옥을 2번 가서 2년 반 동안 제가 감옥에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신용복 선생이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고 사람이 생긴 것도 온화하고 아주 이야기해보면 아주 젠틀한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이분 위에 이분이 이제 이 통역당 사건의 네 번째,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김종태라는 사람인데 사형됐습니다. 두 번째가 김진락이라고 그 조카인데 사형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고향 경북 영천의 국회의원 하던 김상도 국회의원 재선국회의원입니다. 그 바로 동생과 조카입니다. 저는 이 통역당 사건에 사형된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 번째가 바로 청맥이라는 잡지를 하던 서울물대 이문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용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복 선생은 성공회대학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사상은 본인 자신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통역당 사건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감옥에 20년 20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변함이 없다는데 그 사상은 김일성 사상입니다. 바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통일혁명당을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바로 북한하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 적화 통일의 노선을 위해서 그 주범 김종태는 북한에 4번이나 다녀왔는데 배를 타고 저 중국 쪽에서 해수에 내려가지고 무기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책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과 김일성 전집 이런 걸 갖다가 그것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제 선배입니다. 대학원으로 생으로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빌려줬는데 그 빌려본 사람은 감옥 다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쭉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문제냐,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양키는 물러가라. 왜 우리 민족이 아닌 미제국주의자들 양키 군대가 왜 서울에 와 있느냐, 물러가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양키가 물러가 버리고 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한반도가 북한이 들어오든지 중국이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쪽발이들 물러가라. 죽창으로 찌르고. 다 물러가고 나면 미국, 일본이 물러가고 나면 우리 민족끼리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천 년간 속국으로 살았죠.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러시아도 그때 내려와서 서로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부동만 얼지 않는 항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끼리 하고 싶어도 우리끼리 힘으로 강대한 힘으로 중국 공산당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일본을 이길 정도 되면 우리끼리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강대국이 이 한반도에 진출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없다면 우리가 자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반미운동을 했어요. 들어라 양키들아 이런 책을 읽으면서 미군 철수, 미군 반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미군이 다 철수했으면 전쟁이 그 1950년 6.25 전쟁도 미군 철수하고 1년 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버렸잖아요. 지금도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죠. 미군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인데 전쟁을 원하면 미군 철수를 외치고 평화를 원하면 미군 주둔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군 철수하라는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거나 적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신영동이나 통일혁명당이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인혁당. 바로 민청항해 때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또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도 제가 다 압니다. 그 사람들 다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 때문에 저하고 고향이 같고 다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그거 다 똑같은 사람들. 저도 그 비스무리한 그런 조직에 소속이 돼가지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감옥도 살고 제 주변이 다 잡혀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사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지금 징용공 이야기는 이것도 말씀드린 건 굉장히 긴데 생략하겠습니다만 징용의 문제는 적어도 지금 78년 전의 이야기인데 징용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한일회담에서 당시에 유상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총 5억 달러 지금 돈을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 650조와 맞먹는 엄청난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그걸 끝냈다 이러는데 그래도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그 못 받았던 사람 개인적으로 다 노무현 대통령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 대장이 다 남아있습니다. 또 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 이게 과거사가 정리되고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재산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삼성, 재벌 이거는 국유화하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크니까 국유화하자. 이거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들에게 그 소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 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인권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 북한입니다. 다 뺏어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김주애가 어린애가 나와서 떠드는데 재산을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면 모든 국민들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집도 국가에서 배급해주고 일자리도 배급해주고 학교도 지정해주고 배급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여가지고 뭐 유엔 봉사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여기 뭐 TV 영상 보시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자유통일, 독일 방식이죠. 독일이 서독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됐죠. 자유민주주의 독일이죠. 독일 연방공화국. 그래서 독일의 국호, 독일의 국기, 독일의 화폐, 독일의 제도, 헌법 그대로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바로 동독 사는 사람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우리도 서독처럼 좀 살아보자.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통일되는 이 제도로 통일이 돼야지. 무슨 뭐 서거찌개 통일 이거 안 됩니다. 태극기 자유통일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없다. 이건 뭐 여러분 시간만 많으면 제가 토론 좀 하게 되고 넘어가죠. 윤석열이 정권교체를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은 당도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의원도 한 번 나간 적이 없고 아무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뭐 국회의원 많이 하시는 유준상, 정영근 선배님 많이 계시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들
뭐 한 번도 안 해본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줄 몰랐죠. 근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럼 국회 자체가 115, 국민의힘은 1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당이 180입니다. 과반수는 36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회도 부족하고 방송 언론, KBS 최초로 우리 위원장 와 계시지만 저기는 좋은 분이시겠습니다. 나머지 KBS는 바로 이 언론 노조, 민노총 소속이 거의 다입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KBS 다 윤석열이 반대하는 사람인데 방송도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정교조, 한국노총부터 뭐 다 지금 노총이다, 뭐 노조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환경이나 뭐 민변 전부 다 윤석열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민심이 그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정권 교체 자체가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요즘에 법치주의 노동계에 관해 조금 인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명언입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운동 이후에 무너진 법치와 공권력, 35년간 경찰이 민노총 조합원들한테 파이프로 두들겨 맞고 입원하는, 그래도 안 잡혀가는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폭력배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경찰이 두들겨 맞고, 안 두들겨 맞으면 경찰은 구경하고, 공권력이 팔짱 끼고 구경하거나 파이프로 두들겨 맞고 말도 못하는 이런 공권력, 이게 대한민국 국가가 무너진 겁니다.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이걸 똑바로 세우자, 이게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불법과 타협 없다, 불법을 방치하고 이 팔짱 끼고 구경하면 그게 국가냐? 나라라고 할 수 있냐? 공권력을 세워야죠. 그래서 화물연대가 작년에 2번이나 연속 군선거부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과 타협 없다, 그래서 제대로 저는 법치를 세운 것이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겁니다. 건설노조, 건설노조 불법한데 건설노조가 와가지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뭐 한 달에 많이 받는 사람은 뭐 거의 뭐 몇천만 원씩으로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데, 월급 외에 월급은 받고요. 월급 받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타워크레인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한다고 협박해서 돈 받고, 거기에 건설 현장에 요즘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썼는데 불법 노동자 아니냐,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불법 노동자 사용하면 그거 갖고 고발한다고 또 협박해서 돈 받고, 또 자기 조합원이 아니면은 입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 들어놓아서 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건설회사 약점 잡고 동료들을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금품을 갈취하는, 이거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요, 제가 그럽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잡아놓고, 이명박 대통령도 잡아놓고, 양성태 대법원장도 잡아놓고, 국정원장을 4명이나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아주 그냥 뭐 배신이 보통 배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못 잡아놓을 것 같으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박근혜, 이명박 뭐 다 대통령 다 잡아놓을 때 박근혜 한 사람 집어넣어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또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강단으로 이 지금 건설노조 건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도 건설장관 잘하지만, 원희룡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하지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나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안 따라가면 장관 날아가는 겁니다. 자, 타워크레인 이거 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타워크레인이 뭐 자문한다,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거 다 아시고, 그 다음 노조 회계 투명성인데, 이거는 노동조합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딱 나와 있어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청하면 회계 상황과 회계 자료, 회계 상황과 모든 관련 자료를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면
과태료 500만 원 받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제 이 노총과 민주노총 합쳐가지고 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왜 내라 그러느냐. 내라 그러는 것이 관청의 행정관청 고용노동부의 책임인데 자기 법적 책임을 다하는 걸 가지고 고발을 하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계 자체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됩니다. 제가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야죠. 지금 이 노조라는 거는 돈이 뭐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1년에 뭐 몇백억을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그걸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전임자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라는 거는 지금 노동자들의 이 전임이라는 건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노동 운동만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하나만 121명이 있습니다. 공장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 계속 투쟁하잖아. 하루 종일 앉아가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회사가 싸워가지고 이거 뭐 봉급 올까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조 전임자, 일 안 하고 노조 활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합비가 얼마나 많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노조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맡았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엄격하게 딱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나 광주에 가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현대 자동차 캐스퍼라는 걸 소형 SUV를 만드는데, 이 광주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봉급의 40%도 안 받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연봉 1억인데 여기는 3,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0%도 안 받고 가장 노조도 없어요. 일을 제일 잘하고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이 광주에 노조도 없고 임금은 현대자동차의 8%밖에 안 받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인데, 거기 한 600여 명의 평균 나이가 28세,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부 반짝반짝하는 젊은이들, 28세 평균 나이가 28세 오는 젊은이들만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최고의 회사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입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기아자동차라든지 GM, 크라이슬러, 또 포드, 일본의 도요타, 뭐 많은 독일에 있는 벤츠, 폭스바겐 여러 개 다 다녀봤는데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광주에 과연 이런 공장이 가능하냐?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민주노총에 지금 얼마 전에 이 북한의 이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공작원을 캄보디아에 가서 비밀리에 만나가 거기서 공작금도 받았다. 지령을 계속 받고 있다. 윤석열이를 반대해라. 뭐 이렇게 계속 지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데 지금요 국가정보원도 이제 다 수사권을 없애가지고 경찰이 다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수사가 되느냐? 옛날에 제가 이제 이 국가보안부인관으로 제가 2번 감옥 갔거든요. 옛날에 가면 그냥 가자마자 막 그냥 족치는 겁니다. 그냥 뼈가 부러지도록 맞거나 전기 고문, 물 고문, 뭐 말할 수 없이 당해요. 아이고 바로 막 항복하든지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그냥 뭐 고함을 지를 수 있나요? 잠을 안 재울 수 있나요? 두들겨 패기는 물론 못하고 그거 당연한 거죠. 이만큼 우리나라 인권이 향상이 됐어요. 민주주의가 정말 발전해도 너무 발전해서 간첩 활동하기는 세계에서 제일 아주 편리하고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첩 잡는 데가 없으니까. 국가정보원도 안 잡지, 검찰에도 간첩 잡는 거 다 겁이 나서 못 잡아요. 경찰들도 안 잡아요.
간첩 같은데, 간첩이 나 간첩 서붙지는 않습니까? 같은데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가서 난리를 쳐도 아직까지 안 잡혀가고 그거 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확실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반드시 이것은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해야 된다. 뭐 그거는 간첩이든 뭐 건설 폭력배든 뭐 누구든 간에 불법과는 타협 안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는 기본 목표는 5년 동안, 윤석열도 5년 동안 선진도서관계로 확립하는 건데, 당장은 대통령 주도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래 검사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불법하는 사람을 잡아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입니다.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6명의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법치를 세우고 공권력을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해낼 것이고, 지금 그런 면에서 1987년 이후에 무너진 공권력을 세우면서 노동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요즘 또 뭐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년 4월 10일이 선거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지금 115석이 36석을 더 못하면 151이 됩니다. 151이 되면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115 가지고 민주당에다가 계속 이야기해봐야 이 노동관계법 통과 안 시켜줍니다. 아무리 대화해도 통과가 안 됩니다. 왜? 노총도 반대하지, 민주노총도 반대하지, 뭐 노조라고 생긴 거는 MZ 노조도 다 반대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총선 때까지, 내년 4월 12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가 넘으면은 그때는 노동 입법개혁, 국회 주도의 노동 입법개혁이 가능하고, 그전에는 안 된다. 대통령이 법치주의 개혁을 확실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개혁이 안 된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요즘에 69시간이냐 52시간이냐 이건데, 이 노동시간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기 전에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노동개혁이 되겠나? 추진 동력은 진짜 국민 여론의 지지인데, 여론이 지지를 하는데 언론, 여론이라는 것은 매스컴, 언론, 특히 KBS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KBS를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청료는 받아가지만은 민주노총 쪽이 지금 KBS를 쥐고 있습니다. 최철우 위원장 맞죠? 예. KBS 잘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이 뭐냐? 정경련에 회장이 없어요. 정경련에 이재용도 잡히고 다 잡혀가니까, 정경련이 어떠냐면 자기들이 안 나서고 회장 하나를 못 내가지고 김병준이라는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이분이 지금 정경련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 있는데, 왜? 그럼 내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이 큰 단체가 회장 하나를 못 내느냐. 아이고 막 기업에 정경련 회장 하다가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다 겁이 나서, 그러면은 자기 개인도 지금 말 안 하고 또 정경련 회장도 하나 못 만들어내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 혼자 지금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노동개혁하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국민도 보지만은 기업이 많이 보잖아요. 혜택을 보잖아요. 혜택은 보는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거죠. 자기가 손에 피 안 묻히고 땀 안 흘리면서 그냥 떡이나 먹자.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대법원도 지금 안 그렇습니까? 대법원도 보면은, 대법원 김영수 대법원장이 이제 올해 9월 24일에 퇴임하는데,
대법원에 지금 대법관 2명이 다 제가 잘 아는 과거의 운동권들입니다. 완전 좌파, 좌파 운동 같이 하던 사람이 대법관 둘이 하더라고요. 둘뿐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들 생각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대법관도 많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서서히 바뀔 겁니다. 이제 한꺼번에 못 바꾸잖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서서히 앞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다. 그래서 언론도 지금 이제 최철원 위원장부터 막 노력하고 있는데 서서히 바뀔 것이고, 그래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개혁의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검사공화국이 나는데 검사 외에는 지금 누가 도와주는 사람 누굽니까? 국민의힘도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얌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저처럼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모범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과연 이거 앞장서서 씩씩하게 싸울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 끝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뭐 저보다 대선배인 우리 유준상 선배라든지 뭐 정영 선배, 김성재 우리 총장님 다 대선배들이신데 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고속도로 놓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위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다 보면 국도도 텅텅 비었는데 왜 고속도로 만드냐? 이건 독일 히틀러가 독일의 아우토반, 독일 고속도로죠. 독일 아우토반을 만들어서 히틀러 총통제로 가듯이 이 박정희가 총통제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때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카를 이야기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마이카도 독일의 폭스바겐, 국민차죠. 폭스바겐처럼 그런 국민들한테 마이카라는 환상을 불어넣어가지고 총통제, 바로 히틀러 장개석처럼 총통제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항제설할 때 우리 또 반대했어요. 저만 반대한 게 아니라 미국에도 차관단을 보냈는데 4번 보냈는데 4번 다 바꿔냈어요. 한국이 왜 제철소가 필요하냐? 채광석도 없고 제철 기술도 없고 제철소 장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장비 살 돈도 없고 한국에서 만든 철판 누가 쓰냐? 갖다 사갈 사람도 없다. 다 반대했는데 지금 제가 반대했던 포스코 세계 제1 제철 공장이 됐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고속도로, 세계에서 우리처럼 고속도로 지하철 잘 되어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세계 1등입니다. 또 지금 현대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광주 글로벌 모터스처럼 세계 최고의 자동차 시설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반대하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이뤄냈는데 이게 바로 노동자들과 위대한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우리 역대의 대통령들 모두 다가 참 훌륭하게 대한민국까지 이끌어 오신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번 1월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식도 없고 그냥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엔 봉사대지만 유엔의 도움이 없이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겠느냐. 유엔군이 또 6.25 때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공산 적화로부터 살아남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유엔 봉사단 우리 김성재 총재님 또 안은식 이사장님, 반대네. 우리 김성재 이사장님 김선은 맞습니까? 그래서 두 분과 여러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10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유엔의 그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건국과 또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의 그 역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코리아로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훌륭한 많은 안내를 해주시는 유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10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아까 우리
이사장 말씀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훌륭하게 잘 역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기 이제 우리 김인수 강의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짜져 있는 커리큘럼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이 위원장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직접 이렇게 마주쳐 보니까 우리 삶의 가치, 노선, 좌표 정리에 도움이 되실 것 아니에요. 나머지 이제 매주 수요일 수업이 이어질 건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바쁘셔도 가급적 오늘 이제 처음이고 이 과정을 모르시다 보니까 등록이 한 60명 정도 조금 넘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일정이 이제 뭐 사업 관계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못 오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 여기를 우선으로 잡았어요. 여기 오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다른 사업 조금 미루시더라도 이 과정에 오시면은 나중에 더 크게 더 단단한 기업을 이루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스크린 올리죠. 오늘만 이게 있어요. 유엔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1970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1971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든 단체인데 코이카, 이게 코이카 전신이에요.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거는 그 당시 슬로건이 구시대 물러가고 새시대 창조.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외교부 산하의 국가기관을 민간단체를 내보내버리고 그분들이 만드신 단체가 지금의 코이카예요. 이게 코이카 전신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무지 많아요. 지금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앞쪽에 이렇게 테이블, 저기 호텔 스태프진들은 앞쪽에 의자를 이렇게 쭉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식기 학생분들이 1단, 2단, 3단 이렇게 서주시고, 그 다음에 환영하러 오신 우리 이제 임원분들, 전부 다 동문회 의원들 나오셔서 뱅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여기 나가면 뒷문 여기 3층입니다. 바로 나가면 프리마 호텔에서 그냥 러바이라고 여기 노래방 그 카페가 있어요. 홀을 저희가 전체 예약을 좀 통으로 다 해놨어요. 우리 학생들만 별도로 또 저희가 같이 여러분 인사도 나누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 경비는 여러분들이 내신 입학금 내에 다 들어있어요. 네, 이거는 돈 부담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들어오시가 거기서 가질 거니까 오늘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동료아 가자. 자, 기념 촬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다라고 기념해서 좀 많이 올렸었죠. 저는 여기 제 식당인 건데 제가 김정일 씨가 만든 참고